그리고 두 번째는 반이스라엘 관련된 건데 요게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의 핵심입니다. 네. 이거는 확실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최근에 스타벅스도 뭐 4분기, 1분기 다 요 그러니까 불매 운동에 영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KFC도 말레이시아에서 100여 곳을 문을 닫았어요. 네. 근데 KFC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게 뭐 그 700 몇 개인가 되는데 이 네. 100개가 전체 매장의 14%나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매장을 문을 닫았다는 얘기고요.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에서 이제 보이콧이 지금 그러니까 불매 운동이 나오고 있는데 모로코에서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 업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향이 큰데 지금 불매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왜 불매 운동이 나타났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에 대해서 무료 식사를 제공을 했대요. 이스라엘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지역의 자율성을 좀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터치를 안 하는데 그게 아마 결정이 됐던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BDS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BDS 운동 대상 기업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된, 그러니까 지정된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아닌데도 지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이 반이라 이스라엘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BDS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콧, 디베스트먼트, 생션. 네. 그래서 이제 불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회수하고 그 다음에 제재를 가하자 뭐 이런 운동인데 요거는 이제 팔레스타인 그쪽에 이제 친팔레스타인 쪽에서 일어나면서 2005년도에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왜 지금 이슈가 되느냐? 2005년도에 생겼으면 한참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그렇게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반유대주의로 엮이잖아요. 반유대주의는 북미 지역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해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많이 확산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저희 화면에 나오는 기업들은 BDS 운동에 지정된 기업들이에요. 뭐 HP라든지 퓨마라든지 퓨마는 이제 이스라엘. 있네요. 예, 저런 데는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BDS에서 이제 지정한 기업들이 아닌 기업들조차도 친이스라엘로 분류가 되면서 이런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서가 악화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학가 시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18일 날은 컬럼비아대에서 100명 이상 시위하면서 학생 체포됐고요. 네. 그리고 22일에는 뉴욕대에서 150명 이상의 시위대, 그리고 예일대에서도 수십 명 연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29일에서는 UCLA에서 친팔레스타인 쪽이랑 친이스라엘의 세력이 부딪히면서 뭐 이제 막 부상자까지 발생을 할 정도로 이제 소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이게 동부 지역에서 보통 시작하잖아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은. 근데 거기에서 지금 중서부로 퍼지고 있다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위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까 디베스트먼트 얘기했었잖아요. 네. 각 대학에서 투자하는 자금에서 이스라엘 관련된 기업들 빼라.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저게 지금 대학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 지지난달 정도까지만 해도 이 유태계 부자들, 저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빌 에크먼 같은 막 헤지펀드 거물, 그쵸. 유태계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반 이스라엘 관련된 발언이나 시위 같은 걸 하는 거를 이제 총장들이 좀 내버려 두는 것 같다 그러면 막 나서가지고 총장들을 2명이나 끌어내렸어요. 그쵸. 세 번째 총장까지 끌어내릴 뻔하다가 그냥 약간 분위기 달라지면서 좀 넘어갔는데 한마디로 되게 유대계 부자들이 학생들이라든가 대학 운영진에게 뭐 진짜 반이스라엘적인 발언이나 정서나 이런 게 돌게 했다가는 가만 안 둬. 이거를 정말 돈으로 보여준 분위기에 딱 묻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2달 전 정도까지만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지금 이게 강해져서. 너무 확산됐으니까. 근데 네. 이거 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난처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오케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투자 회수하겠다. 뭐 이런 행동을 하는 순간 향후에 그러니까요. 투자라든지 이런 다 것들 되게 유대계다 난처하거든요. 보니. 그래서 지금 상황이 난처하고 이게 그 시위가 확산되다 보니까 미 하원에서 갑자기 급통과시켜 버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인지법을 가결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비판은 결국 이제 반유대주의랑 동일시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유대주의가 어떤 것이 반유대주의냐 네. 요거에 대한 인지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급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찬성이 320표, 반대가 91표가 나왔거든요. 하원에서. 근데 이게 이제 공화당 의원이 제안한 거예요. 근데 네. 민주당의 과반이 넘는 133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뭐 무소불위로 통과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원에서 채택이 될지 그리고 통과될지는 역시 이제 미지수기는 하지만요. 네. 하원에서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이제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유대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너무 높고요. 네.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 좀 길어지만 뭐 인티파다라고 있는데 이게 2차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반 이스라엘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 무력 진압을 한 건데 요게 인티파다로 인해서 탄생을 한 게 하마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티파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이슈인데 인티파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반유대주의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거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의 자유를 목숨 걸고 지키는 나라라는 인식이 그쵸, 미국에 그쵸. 대해서 있는데 그래서 그게 네. 상원에서 통과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수정헌법 1조가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인데 네. 그거를 들어가지고 저거를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어찌됐든 공화당의 어떤 본인들의 그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저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위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보이콧 금지된 주가 사실 많아요. 네. 미국은 보면 요 빨간색으로 진하게 된 곳이 네. 이스라엘 지도 한번 보이콧 금지된 곳이고요. 거의 다네요. 네, 그냥 미국이 지금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밖에 없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정치적인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 지정학적인 상황을 좀 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정치적인 상황은 뭐냐면 지금 또 그 네타냐후 총리가 아직까지도 말을 안 듣고 라파 침공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난처합니다. 라파 침공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손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난처한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조금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게 미국이랑 사우디의 방위 조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 나왔거든요.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애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요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은 그 중동에서 국가로 인정해주면 안 돼요. 이슬람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조금씩 다시 이집트에서 인정하고 친해지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해서 공격한 거잖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랑 타결되기 그 일보 직전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사우디아 관계 정상화가 추진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내건 건 뭐냐면 미국하고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라는 건데 이게 나토에 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격받으면 무조건 도와줘 이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간 핵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란의 발작 버튼이죠. 이란은 아니 우리는 안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준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완전 경쟁국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동의 화약과 같이 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타결이 몇 주 내에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건데 그럼 또 분위기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이상해질 수 있죠.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선 이거를 활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나오는 가능성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우디가 미국의 첨단 무기에 대한 접근 허용성, 그러니까 수출해 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AI나 양자 컴퓨팅 이런 거 개발할 때 우리가 도와주겠다. 근데 중국은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랑 정치학적인 게 다 들어가는 건데 그 합의의 가능성이 왜 나오냐면 징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에 이스라엘을 비난했고 그리고 패스트푸드 불매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체포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우리 관계 정상화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사우디 입장은 지금 어떤 게 난처하냐면 네. 지금 그 네옴시티가 굉장히 지금 뭐 줄인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 굉장히 지금 투자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옴시티가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랑 가까이 있어요. 관계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 네옴시티에 돈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본인들 국방비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게 지금 본인들도 절실해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슬람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사상자 발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급진 이슬람파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반발 시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슬람을 저렇게 많이 죽였는데 저거를 관계 정상화한다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난처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빼고 진행하자. 방위 조약만 먼저 맺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국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은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네. 계속 관계 정상화 주변국들이랑 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도와줄게라고 했었는데 요번에 라파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아 뭐 안 되지 뭐 그냥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냥 우리 그냥 빼고 할게 해제? 미안한데 어. 예 이렇게 돼버리면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네. 그 옵션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미안한데 너네 빼고서 우리 그냥 사우디아라비아랑 조약 맺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렛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급한 거예요. 극한의 전술을 다들 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 어떻게 될지 지금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선에서 중동의 평화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중동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으로 러시아랑 중국을 계속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정치적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동도 있지만 엔화 아까 엔화 어떤 분께서 네네. 잠깐 질문하시던 것 같은데 엔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지금 엔화도 되게 난감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도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너무 낮잖아요. 바닥이죠. 네, 바닥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너무 높으니까 본인이 이거 엔저 너무 가면은 네. 인플레이션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엔저 너무 갈 수 없지. 지금 계속 그래서 구두 가입하잖아요. 근데 23일 날인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본의 그 누구 만났잖아요.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엔화 절화 너무 용입하는 거 이거 무슨 뭐 캐테스트로피다 막 이런 대박이다, 얘기하면서 뭐, 예. 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정부 압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급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앨런 의장이 그 다다음 날인가 며칠 뒤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일본이 지금 너무 그 엔화 가치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엔화 개입할 거면 우리한테 얘기해줘라.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화 개입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엔화가 올라가서 엔캐리 자금이 나가버리면 네. 금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보고 엔조를 계속 용인해 줬는데 네. 이게 지금 인하 바뀔 안 수- 하니까. 네, 둘의 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그렇죠. 돼버려가지고 네. 이것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이제 힘든 상황이 됐다. 그래서 사실 엔화 투자를 하신다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일종 대형 예, 이거는 일종 대형 면상님 아이디 굉장히 터프하십니다. 네. 엔화 바닥이라고 생각되면 뭐 사야 되나요라고 지금 벌써 질문 네, 사실 주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엔화를 네. 지금 투자한다기보다는 그냥 네. 엔화가 싸면 네. 일본 그냥 여행 가시고 뭐 요 정도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너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잠깐 얘기가 좀 그러니까 지금 샜네요. 엔화는 네. 거의 한 반년째 이제는 오를 때 됐다. 왜냐면 경제적 논리, 돈의 논리로는 분명히 오를 상황인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상황들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짐작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대로 좀 섣불리 손대기가 지금은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은 하여튼 이런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급해서 네. 밀어붙이는 것이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빨리 한번 말씀드리면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그 중국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은행 제재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돌아가자마자 러시아 군수산업 지원한 중공 본토 기업, 홍콩 기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네. 결국엔 얘기가 잘 안 됐다라는 얘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네. 지금 블링컨 국무총리가 방문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기가 뭐냐면 6.25 이후로 이례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푸틴이 5월에 중국에 직접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중국 권력 서열 3위 이 그 자오러지 이분이 이제 그 13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만나죠 이제. 그리고 북한이랑 러시아도 지금 러시아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난해 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화답으로 이번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세 개의 국가가 너무나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시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은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수출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은 가서 이야기하는 게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야기가 잘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렛대로 이런 이제 그 제재나 이런 것들을 가하는 건데 네. 은행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중국 은행까지 규제를 가할 것이냐 네.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지수긴 합니다. 그건 초강수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도 중동에 대한 어떤 러시아 중국의 영향권을 계속 미국은 쳐내려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